안녕하세요. 김현임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강검진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신체 부위를 꼽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남성부터 좀 살펴보죠. 남성의 경우에는요, 위, 간, 장, 폐, 심장 순서라고 하고요. 여성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위, 자궁, 장, 유방, 간의 순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순위는 우리나라 이 암 발생률과도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암과 관련한 그 건강의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CNB 건강 스페셜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주제가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소리 소문 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질병 대장암. 대장암이란 맹장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으로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생하는 암 중에 하나다. 최근 10년 사이 대장암에 의한 사망률이 약 80%로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이유는 뭘까? 대장암의 원인은 크게 유전적인 원인과 환경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뉘는데, 유전적인 원인은 크게 변한 게 없지만 지난 수십 년간에 저희 나라가 서구화되면서 그 환경적인 요인이 변함으로 인해서, 특히 식이요법, 식이습관이 변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대장암이 증가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 지난 23년 동안에 11배나 대장암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대로 대장암을 막을 순 없는 것일까? 지금부터 대장암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본다. 네. 주제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대장암 전문의 김응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이 대장암에 관해서 관심들이 참 많으시죠. 오늘 도움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대장애부터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대장의 구조와 기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먼저 화면을 보시면, 대장은 이쪽 소장부터 항문까지 걸쳐서 약 1.5m 정도 되는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대장에서의 기능은 수분의 흡수, 일부 비타민과 아미노산의 흡수가 있고, 또 셀룰로즈와 같은 흡수되지 않는 물질을 갖다가 대장에 있는 균에 의해서 분해해서 흡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장의 구조를 또 그림과 함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또 구조를 살펴봤으니까요. 대장에는 어떤 질환들이 있는가 궁금한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대장은 크게 나눠서 과민성 대장 증상과 염증성 장질환, 그다음에 대장의 용종, 대장암 등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좀 걱정되고 무서운 부분이 대장암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특히나 또 20년 만에 10배 이상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하니까 굉장히 더 관심이 가는데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수치가 높은 건가요? 네, 그림에서 보듯이 지난 2001년서부터 2005년도까지 대장암은 발생률 4위에서 발생률 2위로 올라갈 만큼 빠르게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99년도에는 10만 명당 약 20명이었던 대장암 발생률이 2002년도에는 26.9명으로 약 7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위암은 약 3.4명, 폐암은 2.7명, 간암은 0.6명이 증가하는 데 그쳐서 대장암이 다른 암들에 비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상승폭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렇다면은 이 대장암 어떻게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건가요? 대장암은 거의 대부분은 용종성 질환에서 시작을 해서 용종이 대장암으로 변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 설명 가운데 용종이라고 하셨는데요. 좀 생소한 느낌이 들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용종은 대장의 벽에 생기는 혹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장 벽에 있는 상피세포가 과증식을 함으로 인해서 약
피부에 생기는 사마귀 같은 모양을 띠게 되는데 그것을 용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시작은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대장암이 진행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대장암이 다른 암처럼 1기에서 4기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좀 더 다른 방법, 차이를 보이나요?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 그림에서 보듯이 네. 대장암의 그 병기는 마찬가지로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1기, 2기, 3기, 4기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대장암의 1기는 대장암이 대장 점막에만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대장암의 2기는 암이 점막을 뚫고서 그 장막이라 그래서 그 대장의 가장 마지막 층까지를 도달한 것을 2기라 그럽니다. 그리고 3기는 그 장막을 뚫고서 주변에 있는 그 다른 소장이나 그 장기에 그 암이 전이가 됐고 주변에 있는 그 임파선에도 그 암이 전이가 된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기는 그 멀리 있는 장기, 즉 간이나 폐, 뇌 등의 대장암이 전이가 된 단계를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진행되는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정말 걸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듭니다. 자, 초기에 발견을 하거나 아예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대장암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건가요? 대장암은 그 고연령과 가족력, 고지방질 식사, 섬유소 부족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대장암에 또 걸리게 되면 증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네. 대장암의 증상은 암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우측이라 해서 소장에서 가까이, 즉 항문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설사나 소화불량, 복통, 체중 감소, 덩어리가 만져지는 등으로 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항문에 있는 데서 약 한 4, 50cm 떨어짐부터 시작하는 좌측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마찬가지로 이제 설사라든가 변비, 그 혈변, 그 장폐색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항문에서 바로 위쪽인 직장에 있는 경우에는 그 설사나 변비, 혈변도 나타날 수 있지만 네. 그 배변 후에 마치 변을 다 못 본 듯한 그런 잔변감이나 배변하고 나서의 그 통증 등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 대장에 이렇게 많은 병들이 생길 수 있군요. 대장암 증상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 주변에 보면 대장암에 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궁금증을 차트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시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이 첫 번째 궁금증은 어떤 것일까요? 자, 먼저 수술 이후에 인공항문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떤가요, 선생님? 그 인공항문은 그 대장암, 그러니까는 암 수술 후에 네. 그 항문을 제거했을 경우에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장암이 그 초기에 발견돼서 항문을 제거하지 않고도 수술할 수 있었다면은 굳이 인공항문은 필요 없겠죠. 아, 또 그렇군요. 그 암의 위치가 항문에서 먼 곳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제거 후에도 항문은 살아있기 때문에 인공항문은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모든 대장암 수술에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니까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두 번째 궁금증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 치질을 방치하면 암이 된다. 이 궁금증 가진 분들 많으시거든요. 어떤가요? 네.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 네. 치질은 절대로 암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하지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그 치질은 성인 인구의 약 그 절반 정도가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치질의 또 가장 흔한 증상인 그 출혈 같은 경우에 일부 환자들은 이 피가 날 경우에 그 치질에 의해서
피가 난다고만 생각하고 검사를 게을리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치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장암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문에서 출혈이 날 경우에는 필히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고 그 출혈이 있는 분이라면 꼭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궁금증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요즘 먹을거리에 참 관심들이 많거든요. 대장암과도 그렇습니다. 이 대장암에 좋은 음식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장에서 음식이 빠르게 장을 갖다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리고 대장암의 원인이 되는 그 고지방식이나 네. 고단백질식의 원인은 그러한 음식들이 대장을 통과하면서 일반적인 그 섬유질 식품보다 네. 천천히 통과를 함으로 인해서 대장벽에 그런 나쁜 영향을 갖다가 독성 물질이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그런 악영향을 끼치는 게 네. 대장암, 그런 음식이 대장암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그런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짧아질 수 있는 음식, 즉 과일이나 야채, 곡물, 또 현미, 잡곡 같은 식이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과 그러한 또 등푸른 생선과 같은 곳에 들어있는 오메가 지방산들이 또 대장암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장내에 오래 머물지 않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궁금증이 많이 해결이 되셨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치료도 참 중요하지만 그 자신의 본인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대장암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그 대장암과 관련돼서 받는다기보다는 네. 그 대장암에 대한 그 검진, 즉 네. 검사를 먼저 하는 것이죠. 아, 그래서 그런 검사 중에는 이제 그 자멸 검사라든가 네. 또 조영제를 이용한 방사선 촬영, 또 그 결장경 등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지금 몇 가지 그 검사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시경에 관한 언급을 해주셨어요. 조금 더 저희가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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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네. 내시경 검사는 그 환자가 장을 갖다가 그 장 처치액으로 깨끗이 비운 상태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부분은 장이 잘 비워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장은 이제 처음에 지금 보이는 부분은 그 소장 부분입니다. 네. 그 내시경이 그 대장 끝까지 다 들어간 상태에서 네. 소장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설명 주신 방법으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저 이후에 만약에 그 대장암이다라는 그 진단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대장암의 치료는 네. 그 대장암의 그 진행 정도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대장암이 그 점막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네. 그 내시경만으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장암이 점막 이상을 진행한 경우에는 그 배를 여서 그러니까는 점막을 지난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복 수술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군요. 개복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수술이 커진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우선 내시경에 관한 수술을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시경 수술은 아까 잠시 화면에서 보았듯이 네. 그 내시경을 이용해서 먼저 장을 관찰한 후에 그 내시경을 통해서 그 특수한 기구를 넣어서 있는 그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큰 수술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장점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네. 그 따라서 장점은 수술 이후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예. 그리고 개복 수술에 따르는 그러한 합병증도
줄일 수가 있고요. 네, 그렇군요. 수술 후 바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 말씀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수술 과정 궁금하시죠?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자세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시경 그 수술을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그 내시경을 통해서 먼저 병변이 있는 부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이는 부분은 용종이죠. 그 병변 주변에 그 주사기를 이용해서 그 점막 밑에 그 생리식염수를 주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점막과 장벽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올가미를 집어넣어서 그 올가미를 이용해서 전기를 통해 용종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거한 용종을 기구를 이용해서 꺼내게 되겠습니다. 와, 예. 시술 전과 후의 사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네. 정말 그 과정을 보니까 신기할 정도로 깨끗하게 없어지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그 재발할 가능성 있지 않을까 이런 점도 좀 우려가 되는데 저희가 TV에서 보면은 대장암 수술을 받고 건강하게 생활을 하시다가 재발이 돼서 이 고생하시는 분들에 관한 내용을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재발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발 가능성은 대략 한 20 내지 30% 정도를 볼 수 있지만 네. 이것도 충분히 그 사후에 그 추적 검사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예방이 가능하다 말씀하시니까 희망이 막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대장암 수술 이후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될까요? 우선 대장암 수술을 한 이후에 그 약 3개월 간격으로 네. 1년 정도, 그 이후로는 약 1년에 한 차례 정도, 한 4년 정도를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암의 재발 여부를 지켜보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대장암 수술을 앞두신 분이나 수술을 또 받으신 분은 병원 가기를 꺼리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그 대장암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질 수 있는 예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장암은 그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용종에서 변화해서 암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그러한 용종이 생길 수 있는 단계에서 용종을 제거함으로써 네. 대장암을 갖다가 예방할 수 있겠죠. 따라서 약 50세 이후에는 약 5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자, 오늘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많은 설명들을 해주셨는데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대장암은 현재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네. 약 2010년도에는 거의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발생률이 예상되고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징은 선진국과 달리 그 대장암에 의한 사망률이 훨씬 높다는 점이죠. 네. 따라서 그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암이 되기 전에 발견할 수가 있다면은 대장암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여러분도 더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 중에도 나와주셔서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NB 건강 스페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나 쌀쌀해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에만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날씨일수록 바깥에 나가서 햇빛을 받으시면서 걸으면 몸과 마음이 많이 정화가 되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날씨가 쌀쌀하더라도 가족들과 함께 잠시 바깥으로 산책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CNB 건강 스페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